이번에는 수식어 매니와 비견되듯 작용하는 머치를 살펴봅니다. 매니가 그렇듯 우리말 의미 적용이 다소 쉽게 느껴지는 수식어 머치. 머치는 사용된 구문에서 양적 크기로 수식작용을 하지만 그 양적 크기 정도를 계량하거나 계량을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머치가 사용된 몇몇 구문들을 살펴가며 적절한 우리말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영어에서 수량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어휘 중에 머치는 무슨 역할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문법서에 의해 이미 배워 알고 있는 머치의 수식작용은 셀 수 없거나 셀 필요가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작용합니다. 예문 1 같은 표현에서는 지금 가진 돈의 숫자적 크기를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이지만 예문 2에서는 is로 지정된 값을 모르는 경우라서 액수 크기를 계측할 수 없습니다. 또 예문 3과 4 표현에서의 머치와 매니는 결코 같은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문 3에서의 머치는 양적 대상을, 예문 4에서의 매니는 수적 대상을 상응하게 수식하기 때문입니다. 예문 3과 4에서의 머치와 매니가 서로 다른 만음으로 상응하게 작용하는 것과는 달리 예문 5에서는 리들과 머치가 서로 상반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머치의 선택 사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양적 수식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매니 그리고 리들과도 변별되는 개념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휘 머치는 양을 다루는 한정사나 대명사로 작용하는데 이 본문 1 같은 표현에서 보면 디스로 규정한 양의 크기를 나타내고자 선택한 머치는 디스가 지정한 만큼의 양을 드러내는 대명사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의 양이 표현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정한 크기를 가진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표층적으로 크기의 어떠함을 규정하지 않는 한정대명사로 인지될 뿐입니다. 제시된 예문 1과 2 모두에서 머치가 드러내는 크기의 정도는 앞의 수식어에 담긴 만큼이게 됩니다. 해석해둔 우리말 의미에서 보면 제법 많은 양임을 유추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애써 드러남을 찾는다면 두 구문 모두에서 필요를 넘어선 정도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본문 2에서의 어휘나열 구조 as much as는 분석의 편의상 동등비교 구문을 표현해주는 기능어구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as much는 곧 as you like, 즉 much 크기는 you like만큼의 크기가 되지만 much의 양이 you가 좋아하는 만큼이라는 것으로 드러날 뿐 역시 구체화되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문 1과 2에서의 표현 차이는 양의 크기와 수의 크기를 다루는 much와 many뿐입니다. 그리고 두 표현 모두 크기를 말하고 있지만 각각의 크기 정도는 어림잡아 대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해석어 얼마든지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역입니다. 앞에 본문 1에서 도출해본 개념으로 보면 much는 어떤 필요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 되므로 본문 2에서와 같은 우리말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수용한다면 예문 1과 2 표현에서 you가 원하는 것이 필요이고 필요 이상을 가져도 된다는 의미까지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문 3과 4 같은 표현에서 much를 필요 이상의 크기로 보고 개연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문 3에서의 much는 더 타임에서 비롯된 양이고 크기가 필요 이상의 정도라고 밝힌 것이라서 더 타임 내내 외로웠다는 표현이 되어준 셈입니다. 예문 4 역시 베리의 역할 기능인 극단 지목 수식으로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감사를 표현해준 꼴이 됩니다. 본문 3에서는 우리말 해석 대단한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에서는 much를 make로 이루어져 있게 한다로 대상화한 후 much가 드러내는 필요 이상의 양을 초라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으로 of 이하의 출처를 밝힌 표현입니다. much가 다루는 양은 어림잡은 양이고 그것도 필요 충족을 넘어서는 것임을 수용해보면 초라한 배경 그대로가 아닌 많이 과장된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에서
머치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예문 1표현도 낫싱까지만 읽으면 전혀 없음이 되지만, 그러나 머치로의 구체화는 냉장고 안이 필요를 넘지 못한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질 것은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음이 아닙니다. 일정한 크기를 갖지 못했다는 표현이라서 아주 많음이 상반되게 부정되었고 크기가 별로 없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문 2 역시도 그가 선수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대단한 선수이기에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대단한 선수이기에는 기량이 적다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 4에서는 머치가 한정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라아저는 더 크다는 형용을 하고 있는데 이 형용 상태를 머치의 크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충족량으로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의미가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훨씬의 크기는 양으로 치기에는 아주 많은 것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예문 1과 2, 두 표현은 속담 경구인데 많고 적음이 대조된 이 표현 구문들에 앞에서 도출해본 개념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문 1의 표현에서 보면 약속은 양으로 치기에는 아주 적게 하라는 것이고 실천은 양으로 치기에는 아주 많게 하라는 속담입니다. 예문 2 표현도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해보면 이 속담 경구의 우리말 해석과 이해에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난 머치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머치 수식은 대상을 분량적으로 다량화해줍니다. 둘째, 머치에 의한 다량화는 계량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머치에 의한 다량은 어림잡음으로 나타냅니다. 이제는 도출한 머치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수량 한정사, 머치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